정치 참여 주체라는 이제 단원이 나왔는데요. 정치에 참여하는 주체 대표적으로 정당이 있죠. 정당을 먼저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는 시민단체와 이익집단이 나와요. 그래서 여기 이 단원의 문제는 이 세 가지 정치 참여 주체의 공통점과 차이점, 각각의 고유한 특성을 구별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. 그래서 고유한 특성과 공통된 특성을 잘 알아두는 방향으로 개념을 보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정당을 보면요. 정당이 뭐 하는 거냐? 동일한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정권을 획득해서 자신들의 정강을 실현하고자 하는 단체. 정강은 정치적 목적인 거죠. 정권을 획득한다. 이건 정당의 고유한 특징 중 하나예요. 다른 단체들은 정권을 획득할 목적은 없거든요. 그런데 정당은 정권을 획득할 목적이 있다. 정치 권력을 자기들이 잡을 목적이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돼요. 그 다음에 또 정당의 기능으로 정치적 충원이라는 게 있어요. 이제 정당을 통해서 국민들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투표를 해가지고 선발을 하죠. 그래서 정치를 할 사람을 우리가 뽑잖아요. 그럼 그 할 사람을 뽑아서 채워 넣었다라는 의미예요. 충원이라는 거. 그래서 읽어보면 후보자를 추천해서 국민의 의사를 대변할 대표자를 의회에 진출시키는 거. 이게 바로 충원이라는 기능이죠. 그래서 이 충원도 정당의 고유한 기능에 해당이 돼요. 다른 시민단체나 이익집단은 이 기능을 하지 않겠죠. 여론의 형성과 조직화. 국민의 의사를 정부에 전달해서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. 이거는 세 집단 모두의 공통된 기능이에요.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이거를 이제 정책 결정 기구에 투입하는 투입 역할을 하는 거죠. 그다음에 매개적 역할이라는 게 나오는데요. 이건 또 정당의 고유한 기능에 해당돼요. 매개적 역할이 뭐냐면 정부와 국회가 있잖아요. 이 정부와 국회가 정당을 통해서 서로 연결된다는 뜻이에요. 그 연결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이제 당정협의회라는 게 나오는데요. 이제 행정부와 정당의 주요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정책을 어떻게 할지를 논의하는 기구라고 해요. 그 다음에 정부 및 권력을 통제한다. 활동을 조정하고 감시한다. 이거는 세 단체 모두에 해당되는 기능인 거죠. 정치사회화 기능. 사람들이 정부 정책에 대해서 국민의 지지, 반대를 유도하거나 정치적 가치를 형성함으로써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이죠. 이 정치사회화 기능이라는 것도 이 세 단체의 공통된 기능에 해당돼요. 그 다음에 정당을 통한 시민 참여라는 게 나오는데요. 사람들이 정당에 가입해서 당원으로 행사할 수도 있고 행사나 집회에 참석할 수도 있다는 거죠. 그 다음으로 정당이 추구하는 거는 공익이라는 걸 또 알아놔야 돼요. 공익은 공적인 이익이죠. 이 세 단체 중에서 공익을 추구하는 건 정당과 시민단체가 해당이 돼요. 이익집단은 사익을 추구하는 단체고 공익을 추구하지 않아요. 그렇게 이 세 단체의 뭐 공통점과 차이점, 두 개의 공통점과 차이점 이런 것도 잘 물어보니까 이 중에서 이 단체별 공통점과 차이점을 꼭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. 정당제도의 유형으로 양당제와 다당제가 나오는데요. 양당제는 당이 활동하는 게 2개인 것, 다당제는 3개 이상인 것, 3개나 4개, 뭐 10개 이런 게 다당제에 해당이 되겠죠. 그래서 또 이 양당제와 다당제의 고유한 특징과 공통점, 차이점 이런 걸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요. 그 이유는 시험에 나오기 때문이죠. 양당제는 두 정당이 2개라는 거예요. 정권 획득을 위해 경쟁하는 상태인데 장점은 이제 당이 2개밖에 없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일관성을 유지된다. 안정적이다. 강력한 정책 추진이 가능하고 또 정치적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. 이게 바로 중요한 특징이죠. 이 문장이 시험에 가장 잘 나와요. 정치적 책임 소재라는 거 단어로도 잘 나오거든요. 이게 누구 책임이냐? 어떤 일이 결정이 됐는데 이거 누가 했지? 라고 하면 정당이 2개 혹은 3개 어느 상태에서 더 책임을 묻기가 쉽냐 따졌을 때 2개인 상태가
더 책임을 묻기가 쉽다는 거예요. 누구 책임인지 따지기가 좋다라는 거죠. 단점으로는 다양한 뜻을 반영하기 어렵다. 이 다양한 건 다당제의 이제 장점으로 연결이 되겠죠. 다당제는 당이 여러 개다 보니까 양당제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다양한 의견이 나오기가 쉬워요. 또 소수 의견이 보호되고 정당한 대립 시 중재가 가능하다라는 게 나오네요. 이 다당제의 장점은 다시 양당제의 단점으로 연결이 되죠. 정당한 대립 시 중재가 어렵다. 말려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. 둘이 싸우면. 그래서 이거는 외우고 계셔야겠어요. 왜?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다당제의 단점은 다시 양당제의 장점으로 연결이 되죠. 양당제는 안정적인데 다당제는 불안정하죠. 왜? 너무 여러 명이 있다 보니까 이제 누구 뜻대로 흘러갈지 모르는 거예요. 또 정책보다 인물로 흐르기 쉽다. 정치적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. 이건 양당제와 다당제의 이제 반대적 차이라는 걸 아시면 되겠죠.